모스크바의 차가운 겨울날 여러분의 작은 러시아 길 하나에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누른 이 좋아요. 그의 이름은 알렉세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립대 반도체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였지만 현실은 그의 꿈을 가차없이 짓밟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없이 많은 구인 광고와 이력서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는 그가 배운 첨단 반도체 기술을 발휘할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을요. 매일 밤 그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소식을 찾아 헤맸습니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뉴스를 볼 때면 그의 가슴은 묘한 동경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걸까? 그는 수없이 이런 생각을 했지만 곧바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는 풍부하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따라잡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다른 분야로 전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알렉세이,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성공하기는 불가능해.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수로부터 들은 반도체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작은 방에서 혼자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서요. 어느 날 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지만 지리적 거리와 언어의 벽,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러시아 출신이라는 사실이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언제 저 꿈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이 곧 그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2025년 2월의 어느 평범한 오전, 알렉세이의 삶을 완전히 바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로벌 반도체 인재 개발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입니다. 귀하의 뛰어난 학업 성취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열정을 주목하게 되어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차세대 HBM사 메모리 검증 프로젝트에 러시아 대표 엔지니어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알렉세이는 이것이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신자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국제기술협력기관이었고 메일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로고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마우스를 잡고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말일까요? 꿈에서만 그려봤던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정말로 그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며칠 후 공식 서류들이 도착했습니다. 비자 신청서, 프로젝트 상세 계획서, 그리고 무엇보다 SK하이닉스용인 캠퍼스와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실제로 근무할 수 있다는 확인서였습니다. 알렉세이는 서류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렉세이, 정말 괜찮을까? 한국은 너무 먼 나라인데.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아,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야. 가서 우리 러시아 젊은이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여줘. 그 말이 알렉세이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그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회화 앱으로 기초 표현들을 익히고 반도체 관련 한국어 전문 용어들을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첫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한 순간부터 2024년 HBM3로 전 세계 AI 시장을 장악한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세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항의 첨단 시설들, 깔끔하게 정리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빠른 움직임이 이미 이 나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도착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연구소 건물 앞에서 저를 맞이한 김 대리님은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씨, 오늘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HBM사의 초기 샘플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메모리 기술 중 하나예요.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규모의 첨단 장비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 처음으로 HBM사 웨이퍼를 본 순간은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웨이퍼 위에 수천 개의 칩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의 칩에는 2048개의 IO가 미세한 정밀도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김 대리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칩 하나하나가 10Gbps 이상의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양산하고 있는 HBM3이보다 약 30% 빠른 속도입니다. 저는 현미경을 통해 그 미세한 회로들을 들여다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는 이론으로만 접했던 첨단 기술들이 바로 제 눈앞에서 현실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TSVT-HR OUGH 실러컨 바이어 기술의 정교함에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직으로 쌓인 여러 층의 메모리 칩들이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통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이유구나라고 실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놀란 것은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씨, 우리는 매일 0.1%라도 더 성능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세계 1위를 유지하려면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의 경험도 충격적이었지만 삼성전자 연구소 방문은 제게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는 그야말로 기술 혁신의 성지였습니다. 박 과장님이 저를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씨, 우리 삼성은 SK 하이닉스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벽면에 걸린 수많은 특허증들을 보았습니다. 그 수만 해도 수천 개가 넘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보여준 HBM사는 SK 하이닉스와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시 D램 공정을 기반으로 한 더욱 미세한 구조였고 전력 효율성과 속도 면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연구팀장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길은 다르게 가는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삼성의 연구 문화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100번 실패하더라도 10첫 번째에 성공하면 그게 바로 혁신이거든요. 실제로 실험실 한쪽에는 실패 박물관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동안의 실패한 시제품들을 전시해놓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두 회사 간의 경쟁 방식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라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면 모든 회사가 그것에 매달렸을 텐데 한국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기술적 접근법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전체 산업이 발전하는 거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세계 1위를 향해 달리는군. 러시아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이런 건전한 경쟁 문화가 바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비밀이었습니다. HBM사의 진짜 시험대는 미국의 엔비디아였습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검증 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와 연결된 화상회의실에서 젠슨 황 CEO의 팀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H200 GPU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HBM사가 최소 10Gbps 이상의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AI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한의 열 환경에서도 오류율이 10-17 이하를 유지해야 하죠. 첫 번째로 테스트된 것은 SK 하이닉스의 샘플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와 오류율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0.2Gbps, 10.5Gbps, 11.1Gbps 수치는 계속 올라갔고 오류율은 요구 기준을 훨씬 밑도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 패스트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긴장은 삼성전자의 샘플 테스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시 D램 기반의 새로운 구조가 과연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테스트가 시작되자 초기에는 약간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8Gbps에서 시작해서 점차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Gbps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10.5Gbps, 10.8Gbps, 그리고 마침내 11.3Gbps에 도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력 효율성이었습니다.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 소비는 기존 HBM3이 대비 15% 줄어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아우츠텐딩. 이 수준이면 차세대 AI 칩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메모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AI 혁신의 심장을 뛰게 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머나이 같은 AI들이 모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 혁신의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후 엔비디아 측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두 회사 모두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혁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저는 자연스럽게 제 조국 러시아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때로는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 저는 늘 우리나라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 거대한 석유자원, 광활한 땅.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가스 한 톤도 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국토 면적도 러시아의 17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한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와 기술이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우리에게는 석유가 있으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보다는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그 절박함이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삼성전자 연구원과 치킨을 먹으며 나눈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알렉세이 씨,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고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K-반도체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러시아도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다. 수학, 물리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인재들이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처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가 부족했고 장기적인 R&D 투자를 꺼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강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와 끈기라는 걸 한국이 증명했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군사대국이지만 한국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삼성 스마트폰, LG 가전제품, 현대차를 볼 수 있고 BTS와 K- 드라마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가는 인천공항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절망에 빠져있던 러시아의 청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알렉세이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적인 노하우들,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은 없다는 마음가짐까지, 이 모든 것들을 러시아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대학 후배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3개월 전의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선배, 러시아에서는 정말 반도체로 성공하기 어려울까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한국 사람들도 60년 전에는 우리보다 가난했어.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기술과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어. 우리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도전한다면 분명 길이 열릴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러시아 청년 반도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최신 반도체 기술을 공부하고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며 러시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했지만 6개월 후에는 100명이 넘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러시아 청년이 본 K- 반도체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은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희망을 얻었다.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시베리아의 한 대학생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포기하려던 반도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젊은이들의 꿈을 키우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SK 하이닉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렉세이 씨, 러시아와 한국 간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 가교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저의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조국 러시아는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훌륭한 교육, 깊은 사고력, 그리고 도전 정신을 길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한된 기회와 절망이라는 현실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작은 나라여도 사람의 의지와 기술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연구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보며 저도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꿈의 씨앗입니다. 챗GPT가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모든 AI 혁신의 뒤에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심지어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까지 한국의 기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동시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문화를 배워와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기회를 준 두 나라 모두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이룬 성취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기술, 후진국에서 반도체 종주국으로 발전한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최고의 품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 조국은 나에게 좌절을 주었지만 한국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꿈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꿈의 일부이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주인공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이 소중한 경험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러시아도 한국처럼 기술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함께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꿈꿉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국 기술의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나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HBM사 이야기 속에서 한 러시아 청년이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받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더 존경하게 된 순간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직접 체험하며 느낀 한국의 힘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그건 곧 한국의 저력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자부심을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첫걸음이 됩니다. 감동두툼이 채널은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에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아, 내가 누른 이 좋아요 하나가 한국을 빛내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면 저희는 더욱 따뜻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자원이 없어도, 강대국이 아니어도 오직 땀과 기술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 그 증거입니다. 외국의 청년이 한국에서 희망을 발견했듯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런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더욱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감동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국이 세계를 바꾸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가득 채워지는 그날까지 감동두툼이는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